크리에이터 분들은 매출 대비 나가는 비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칫 신경을 안 썼을 때는 정말 높은 종합소득세 세율을 부담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큰 비는 피하고. 안녕하세요. 지킴앤하이드의 지아리온 김정우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넷플릭스에서 더 인플루언서 보셨어요? 최근에 엄청 이슈되고 있는 프로 아닌가요? 제가 와이프랑 오픈되자마자 4회를 앉은 자리에서 다 봤어요. 이게 평소에 제가 즐겨보던 분들도 나오고 정말 짧게 지나가긴 하지만 저희 거래처 대표님들도 나와서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요. 요새 초등학생 장래희 희망 1위가 뭔지 아세요? 혹시 유튜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유튜버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소득도 정말 높으신 분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소득을 보이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크리에이터들의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는 그냥 똑같은 크리에이터라고 알고 있지만 유형이 크게 4가지로 나뉜다고 하면서요. 가장 크게 세금과 있어서 차이 나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아무래도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의무가 있으시기 때문에 구글 코리아나 여기서 해외에서 발생된 게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부가세를 10%를 조금 더 내셔야 한다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공제해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해외로부터 외화로 받거나 했을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되겠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상 국외 용역에 대한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가세되지 않는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페이팔로 원화로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외화를 획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10%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크리에이터 분들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 사업자분들이랑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는 크리에이터 분들은 마찬가지로 3.3%로 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는 의무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서 부가가치세에는 차이가 있는데 사실 종합소득세는 다 동일하게 유형이 같잖아요.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방안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좀 체크를 하면 좋을까요? 절세 방안에 앞서 저희 크리에이터 분들에 대해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크리에이터 분들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이제 영상에 대한 조회수 수익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슈퍼챗이나 아니면 멤버십 후원에 따른 소득이 있으실 것 같고요. 영상 앞뒤로 나오는 광고 수익이 주를 이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인지도가 높아지시게 되면 인지도에 따른 PPL 광고 수익이나 모델 활동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수익들이 전부 본인의 매출로 잡히시게 되는 거고요. 이런 매출의 전체 합계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익으로 잡히시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에 대응되는 항목이 어떤 게 있는지를 미리미리 관리를 하고 증빙을 만들어 놓으셔야 절세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촬영에 대한 카메라도 준비를 하셔야 하고 또는 편집에 대한 편집 비용, 조명에 대한 이런 부분도 구입해서 또는 외주를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건데요. 이게 증빙이 없을 경우에는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영상 촬영이나 영상을 만드는 데 들어갔던 비용이 이 수익을 발생되는 대응되는 비용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잘 갖추셔야 합니다. 그 증빙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수치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해당되실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인건비를 지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득신고를 통해서 지급했던 것도 비용 처리가 된다는 점. 크리에이터 분들에 있어서 절세를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크리에이터 분들은 사실 노출되는 매출에 비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액 감면을 통해서 절세를 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데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할 때에는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가 좀 중요한데요. 부가세 과세 사업자인 정보통신업,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등록을 하셔야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청년인지 아닌지 수도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최대 5년간 50%에서 많게는 100%의 세액 감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송도에 유튜버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크리에이터 분들 같은 경우에서 소득이 1만 달러 이상이 되는 분들께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진행하라고 많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외화송 금액 기준으로 1만 달러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그 금융
금융정보가 국세청으로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는 소득이 다 노출되시기 때문에 그 소득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잘 구비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비용 관리에 대한 부분을 더 철저히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높은 소득을 가지시는 분들께서는 법인 전환을 통해서 종합소득세보다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절세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에이터 분들은 매출 대비 나가는 비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칫 신경을 안 썼을 때는 정말 높은 종합소득세 세율을 부담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법인 전환으로 큰 비는 피하고 낮은 법인세율을 부담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라는 항목을 통해서 4대 보험 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800만 원에서 1,5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터 분들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본인이 하시는 역량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적이시지만 사실 세금으로 넘어오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고 너무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제 복잡하다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면 세금이 정말 무서운 존재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자신의 세금과 관련돼서 계속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하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김정우 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